안녕하십니까. 명정이TV 세습 말릴레오 이은덕 집사입니다. 그동안 1화와 2화를 통해서 많은 응원과 격려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1부, 2부, 3부 순서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1부는 이종호 집사와 김주성 집사 두 분을 모셔서 명성교회 교인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도록 할 거고요. 2부는 조병길 집사께서 직접 나오셔서 또한 총회와 노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는 스페셜한 시간을 갖도록 저희가 좀 준비해 봤습니다. 동남노예 관계자분을 모셔서요, 좀 디테일한 이야기, 우리가 듣지 못했던 얘기를 직접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정호 집사와 김주성 집사 모셔서 우리들의 이야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명정에 속해 있는 이정호 집사라고 합니다. 벌써 이 촬영도 세 번째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은 명성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길게 했었던 김주성 집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예,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보다 먼저 본인이 간략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주성 집사입니다. 청년무기 수로 84기고요. 명성교회는 1989년부터 6살 때부터 다녔고요. 2017년에 결혼하면서 아내 다니고 있는 교회로 옮겨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릴 때부터 여기 있는 집사님들이랑 또 김주성 집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해왔었는데요. 저는 사실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제가 어떤 신앙적인 고민도 없이 사실 시키는 대로 많이 했어요.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서 처음 반대를 시작했을 때 많이 놀라기도 했고, 어떤 마음에서 저랬을까라는 궁금증도 많이 있었어요. 시청자분들도 많은 그런 고민도 있으면서 그렇게 앞서서 나가는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고 궁금하실 텐데, 그 어떤 계기로,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물론 우리가 교회 다닐 때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다고 해야 할까? 성경 읽으면서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 그런 것에 비추어서 또 교회 생활도 하고 신앙생활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이렇게 늘 꾸준히 읽기 시작한 건 아마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한 해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성경 읽고 또 교회에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 비추어 보면서 다닐 때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고민들 하면서 다닌 게 성경 읽기 시작한 다음부터 그렇게 늘 생각했던 것 같아요. 혹시 어떤 부분이 좀 성경과 많이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셨을까요? 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모습들 보면 늘 낮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찾아가시고 또 바리새인들 꾸짖으시고 그런 모습들 나오잖아요. 그리고 늘 자유하시고 어디에 속해 있지 않으시고 한 그런 모습들을 늘 성경을 통해서 배웠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경험하게 되는 목사님들 모습이나 그런 것들은 예수님의 모습이랑 닮지 않은 모습들이 참 많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적이 있어요. 우리 많이 존경하고 따랐지만 김상환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고 또 그런 것들을 또 마음속에 은근히 추구하시고 그런 모습들 볼 때마다 좀 실망했던 적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나아지거나 극복이 되기를 바랬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아들 목사님 모시는 과정까지 해서 점점 더 악화되는 모습들 보고 안타까운 마음들 가졌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안타까운 마음만 갖고 네. 그냥 다른 데서 신앙생활 하든지 그냥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예배만 드려도 되는데, 네. 굳이 그렇게 세상 사람, 다른 사람들 말을 빌면은 폭로. 굳이 나서서 폭로하고 말해야 되고, 물론 그러면 너는 깨끗하냐라는 말도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네. 왜 그런 마음을 먹게 됐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어떻든
그 목사님께서 늘 교인들을 가르쳤던 메시지들, 주요 핵심적인 가치들에 비추어 봤을 때 목사님 스스로 그것을 지키지 않으신 것이고, 또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목사님이 가르쳐 준 거에 또 따르는 거라고 생각도 들었었어요.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는데, 교인들은 마지막 순간에 일어나야 된다,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참 바랬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이 마지막 순간이 왔기 때문에 잘 이야기하고 사회에 전달하고 또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그래야 이 다음에 같은 현상들이 반복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겪고 또 보고 들었던 것들, 직접 경험했던 것들 작게 이렇게 목소리 내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게 쉽진 않고, 또 혹시 가족의 반대나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또 일상생활의 변화나 어떤 내가 교회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변화도 있었을 것 같은데, 차근차근 할게요. 먼저 가족들의 반대나 그런 부분은 없었을까요? 예, 뭐 물론 지금도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신 가족분도 계시고, 뭐 오늘도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만, 혹시나 제 어머니 권사님께서 보시면 또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그건 저도 예. 걱정입니다. 많은 또 네. 저희와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의 고민일 것 같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사실 제 아내는, 저희가 2017년에 결혼했는데 제 아내는 명성교회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 아내가 또 저희 명성교회의 어떤 이런 맥락이나 상황들에 대해서 잘 알거나 또 저처럼 이렇게 고민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나서서 이야기해야 될 때 좀 걱정도 많이 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목사님 이 취임식 하는 날에 제가 사전에 아내한테 내가 가서 좀 이 취임식 때 해야 될 메시지를 그 분들한테 좀 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넌지시 뜻을 비쳤었는데, 아내가 너무 무서워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일단 안심시키는 차원에서 그러면은 이 취임식 때 내가 안 가겠다. 그리고 이제 아내랑 같이 이렇게 산책하고 밖에서 시간 보내고 이제 주일 저녁 시간에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이제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너무, 지금 이 취임식이 시작이 됐는데 안타까운 마음, 아픈 마음들이 너무 많이 들고, 또 여기에서 내가 거기에 참석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참 섭섭해 하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내가 씻고 있는 틈을 타서 마포구 있는 저희 집에서 이제 나와서 전철을 타고 이제 교회로 오면서 아내한테 카톡으로 미안하다고, 내가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내가 지금 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이제 교회에 이 취임식 때 왔었습니다. 근데 왔는데 끝났어요. 너무 늦게 와서. 그래서 제가 방송을 보면서 이제 이윤희 전도사님 것도 목소리도 듣고, 또 사후에 이제 이렇게 몸 다치신 것도 보고 어떤 정황이었는지 카메라 상황도 이제 봤었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이렇게 명성교회 교우가 아닌 분이 저렇게 아픔을 겪으시는 걸 보고 마음이 참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 그랬었습니다. 네. 갑자기 개인적인 질문이 들었는데, 네. 그럼 그 무서움의 실체는 어떤 거라고 얘기하던가요? 아내가 사실, 제 아내도 그냥 막연하게 무섭다라고 두렵죠. 얘기하는데, 네. 그들이 우리를 해할 거라고, 그런 게 무서웠던 걸까요? 아니면은 어떤 막연한 무서움이었을까요? 뭐
우리가 뭐 이런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공개를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늘 대비를 해야 하잖아요. 아무리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복수의 증인들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게 없으면은 어떤 식으로든 뭐 고소도 당할 수 있고 고발도 당할 수 있고 법리적인 책임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내가 아끼고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일들에 나서는 게 두렵고 힘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명성교회, 뭐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좀 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신가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모습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약한 사람들 곁에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려고, 이웃이 되려고 노력하고, 또 외식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님 스스로 또 그렇게 스스로 쳐서 복종시키셨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들도 교우 여러분들도 그런 솔직하고 자유로운 예수님의 모습을 좀 닮아가야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되면 충분히 사회에서도 뭐 빛과 소금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좋은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들이 교인들과 또 교회, 또 무엇보다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런 회복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부터도 마찬가지고요. 늘 그래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나도 틀릴 수 있다. 나도 과도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잘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고쳐나갈 수 있도록 그런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셔서 내가 나 혼자 맞다고 고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혹시 본인이 해왔던 이런 결정들에 후회했던 지점은 없는지, 후회했던 적은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또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한 것에 대한 후회가 아니고 제가 명성교회에 있을 때 행동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최악이 되기 전에 미리미리 이런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또 견제도 하고 경쟁도 하고 또 서로 도와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잘 지켰어야 했었는데,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충분히 노력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후회를 참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 사건 후에 제가 지금 속해 있는 뭐 직장이나 학교나 또 교회나 제가 아끼고 또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둔 공동체들에서는 좀 그런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복종하거나 순종하는 그런 게 아니고 더 건강하고 건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잘 감시하고 또 나를 잘 감시하시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일들을 해야지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마지막 기회 같은 걸 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아까 제가 그 이취임식 때 늦게 도착했다 그 말씀드렸었는데 아마 좀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어떻든 간에 그 이취임식 때 자리에 배석을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싶었어요. 외치고 싶었고, 근데 예식이 다 끝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선 할 수가 없었는데 우연찮게 우연이라는 건 없다고 하잖아요. 이취임식 끝나고 이제 김상환 목사님 퇴청하시는 길에 성도들이 이렇게 쭉 줄지어서 악수하면서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명예롭게 은퇴하셔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나가시는 딱 그 타이밍에 제가 도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정신없이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딱 자리에 섰는데 딱 서 있던 자리가 그 줄
서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제가 목사님한테 가까이 가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점점 가까이 오시면서 악수를 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상환 목사님이 저한테 악수를 청하시길래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정말 잘못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저를 한번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정말 잘못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악수를 꽉 했죠. 그래서 목사님 그러다가 이제 또 여러 교인들 둘러싸여서 저쪽으로 가셨는데, 어떻든 간에 바른 것은 또 바르다고 말할 수 있고 또 그른 것은 좀 그르다고 말할 수 있는 또 그런 것들을 좀 지혜롭게 또 사전에 더 좋은 조직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또 예수님 따라가는 그런 우리 교인들의 의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앞으로 계속 살아갈게요. 근데 요즘 그렇게 살다 보니까 조금 힘들고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내가 명성교회 안에서 하지 못했던 그 후회스러움이 요즘 없어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예, 응원드립니다. 예, 명정이 말릴레오 3화 두 번째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총회와 노예 이야기 편에서 조병길 집사님께서 옆자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병길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제 옆자리에서 든든하게 총회와 노예 이야기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저번 2화에서 저희가 그 명성교회 8천석의 비밀? 8천석의 비밀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8천석 좌석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6천석이 조금 넘는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제 주변에서도 설마 교회에서 좌석수 가지고 장난을 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혹시라도 조병길 집사님 주변에도 좀 그런 분들이 계셨나요? 예, 방송에 나간 다음에 일단 그 CBS 노컷 뉴스에서 기사로 다뤘습니다. 아, CBS 노컷 뉴스요. 예. 그리고 저희 방송을 보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표해 주셨고요. 네. 사실 명성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조차도 좀 막연하게 8,000명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었는데, 네. 저희가 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린 거를 보시고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예. 그리고 꼭 그것만의 영향은 아니겠지만 그 내용에 맞춰가지고 네네. 그 세습을 반대하시는 장로님들, 그다음에 안수 집사님들께서 네네. 그날 2017년 3월 19일 결의가 네. 무효다라고 무효다. 하는 내용의 소장을 소장까지 결의가 무효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소장. 내용을 보면은 지금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이 내용을 보면은 저희가 지금 제기했던 8,000명은 절대 거기 들어갈 수 없다. 없다.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6,000명 정도로 보는 게 맞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 내용을 보면 그날의 그 분위기가 공정한 토론이 없었다라든가 의사진행 발언을 막았다라든가 그다음에 그 공동의회의 장소를 너무 본당 실내로만 제한을 둬서 참정권을 보장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저희 직접 소장을 또 제기를 하셨군요. 저희는 그 8,000명은 절대 들어갈 수 없다. 네. 6,000명을 조금 넘는 숫자가 맞다라고 저희 확신을 하고 있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소장을 제시했으니까 이후에 또 어떠한 결과라던가 이런 소식이 있으면 또 네. 저희에게 좀 전해주시고 관심을 또 많이 가지신 분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어떤 결과 나오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또 주제를 두 가지 이슈를 들고 나오셨는데요. 첫 번째 이슈는 어떤 건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서울 동남노회에 대해서 총회 임원회가 사고노회로 지정을 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부 끝나고 3부에 네네. 서울 동남노회 관계자분을 모시고 좀 네네.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테니까 네. 짧게 그냥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간략하게 그 타임라인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네. 지금 2017년 10월 24일에 그 김수원 목사께서 그 부노회장이었다가 노회장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 정기 노회 날입니다. 이날 그 노회가 파행으로 가게 되고요. 예, 그래서 명성교회 측에서 파행으로 이끌고 최간섭 목사라는 분이 노회장이 되면서 네. 바로 이어가지고 김하나 목사의 청빙권을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서울 동남노회가 문제에 휩싸이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김수호 목사 측에서 이 선거는 무효다라고 하는 그 소를 제기를 하고요. 네. 이듬해 2018년 3월 13일 날 총회 재판국에서 김수호 목사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때 김수호 목사가 노회장이 되는 게 맞았다. 네. 최관섭 목사는 노회장이 아니다. 그래서
3월 13일부로 최관선 목사는 노회장직을 박탈당합니다. 네. 그때부터 공석이 되게 되고요. 그렇게 되고 나서 그 명성 측, 그 최관선 목사 측에서 사회법정에다가 이 소송이 무효다라는 걸로 해서 계속 소를 또 제기를 합니다. 네. 그것도 다 지게 되고요. 네네.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다 판결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 되는 게 맞다라고 판결을 내려줍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2018년 10월 30날 작년 가을 정기 노회 때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으로 추대가 되는데 이날 좀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반대 측에서는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이 되는 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계속 걸고 넘어졌고요. 10월 30날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으로 추대가 되는데 네. 그날 명성 측 노회원들로 인해 가지고 혼란이 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총회 임원회가 이날 있었던 선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고심을 하다가 사고노회로 지정한 게 올해 3월 12일 날 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지정을 합니다. 얼마 안 됐네요. 예,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와 관련해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이따 3부 시간에 3부 시간에. 이용용 목사님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거 잘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넘어가면 안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일단 임원회가 정신을 바싹 차릴 수 있도록 강하게 한번 밀어붙였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거는 일단 다음 3부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두 번째 이슈 또 준비하셨을 텐데요. 어떤 주제인지. 두 번째 이슈는 우리 집 머릿속에서 지금 잊혀질 수 있는 이슈입니다. 네. 예, 작년 8월 7일 날 네네. 8대7 사건 8대7 있었죠. 사건. 8월 7일 8대7 사건.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8인의 최후. 그건 뭐 영화 제목 네, 같습니다. 8인의 8인의 최후. 찬성표를 던진 8인이 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네요, 그것도. 각자 어떻게 지금 결과가 또 귀추가 되고 있는데 교회 교인들에서도 반대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가갖고 정의를 외치라고 그랬더니 엉뚱한 짓 하고 왔다고 막 질책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있었습니다.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그런 거하고 좀 연관이 있을 것 같네요, 느낌이. 그러면은 한번 어떤지 8인에게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번 좀 밝혀주시죠.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판결이 워낙 어이없는 결정이다 보니까 네네.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뉴스가 뜬 다음 날부터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15명 중에 누가 찬성을 했고 누가 반대를 했을까라고 그쵸. 하는 것 때문에 그 재판국원들에게 그걸 공개하라는 압박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 3일에 걸쳐서 반대표를 던지셨다고 하는 분들이 자진해서 커밍아웃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커밍아웃을 하셨군요.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 보호에 의해서 이게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커밍아웃을 하다 보니까 알아서 8명이 추려진 거네요. 원래 재판국의 기본은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장되는 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장되는 게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왜 비밀투표를 보장하게끔 제도를 만들었냐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엉뚱한 짓 하지 말라고 비밀투표제를 준 거거든요. 그렇죠. 혹시 외부의 압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견뎌내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라고 비밀을 보장해 주는 건데 이 양반들이 가가지고 엉뚱한 판결을 내리니까 그게 여론이 너무 악화되니까 이 비밀투표라는 것 자체가 본인들 스스로 깨버린 겁니다. 그래서 7명이 나는 반대했다라고 손을 들게 되고 자연스럽게 남은 8명이 찬성한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된 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당시 뉴스에 돌았던 그 사진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15명의 그 이름과 사진, 그 다음에 소속 교회, 노회가 있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누가 찬성을 했고 반대를 했는지를 다 이렇게 손을 들게 되는데요. 그랬더니 또 조모 목사님께서 아니다. 그 반대했다고 선언하신 분들 중에서도 찬성한 분이 섞여 있을 수 있다라고 하니 물타기를 좀 이상하게 좀 하십니다. 그래서 말 조심해라. 그래서 이분은 말 조심하세요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뭐 추측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맡기겠고요. 중요한 건 그건 아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찬성표를 던진 걸로 확실시 되는 분들이 네. 지금 어떻게 됐냐. 그 중에서 대표적인 분 3분만 한번 좀 추적을 해봤는데요. 네. 서울 서북로의 소속의 이제 K 장로님이라고. K 장로님. K 장로. K 장로님. K 장로님이 누구냐면 기억하시겠지만 그 재판이 이루어지기
한 달 전쯤에 네네. 뉴스엔조이에 어떤 기사가 났냐면 네. 명성교회 장로들이 재판국원을 만나고 다닌다. 네네. 그리고 그 식사를 같이 했고 예, 예. 음주가 곁들인 식사를 같이 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돌았었어요. 네네. 그 보리 예. 음료. 보리- 음료는 아니고 보리술을 그렇죠. 드시고 예, 예. 뭐 당뇨 얘기를 꺼냈던 아니 뭐 장로님이 뭐 알코올 조금 드실 수 있죠. 그럼요. 그게 문제는 아닌데 예. 그 자리가 명성교회 장로와 재판국원이 만나서 음주가 곁들인 식사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부적절한 겁니다. 그렇죠. 만나면 안 되겠죠. 일단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만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네. 있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는 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이 K 장로가 그 만남 이후에 또 8대7 판결에도 아마도 네. 찬성을 하신 걸로 다들 이제 세간의 여론이 인식이 됐고요. 그 해당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런 어이없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느냐 해가지고 그 교회 내에서 되게 시끄러웠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오. 장로직을 자진 사임하시라는 권고안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아, 예.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예, 교회 안에서 장로한테 권고 사직을 한다는 건 이거는 거의 최고 등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이분도 지금 그 교회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명예는 뭐 바닥에 떨어졌다고 봐야겠죠. 아. 그 다음에 또 서울 북노회 소속의 K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 이분은 K 조금 더 목사님. 상황이 좀 심각한데요. 예, 이 K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정년이 2년 남은 상태였거든요. 네. 근데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직을 뺏겼습니다. 쉽게 말해서 쫓겨나신 거죠. 명예퇴직도 아니고 쫓겨나셨다. 예, 그래서 2년 후에는 원로 목사 대우를 받으면서 사택도 제공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모든 대우를 박탈당하고 모든 그 자리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당히 불명예 퇴진을 하시게 된 거죠. 아, 교인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나 보네요. 보통 그런 경우가 흔치 않은데 2년 남으셨다면은 뭐 이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굉장히 좀 많이 화가 났나 봅니다. 예, 뭐 그만큼 이 8대7의 판결 자체가 사회적인 영향이 상당히 컸고요. 문제가 있었던 판결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게다가 평신도 행동연대라는 곳에서 이 8분의 찬성표를 던진 분들이 소속돼 있는 교회에서 네. 돌아가면서 시위를 했습니다. 아 로테이션 예, 돌면서. 로테이션 하면서 그분들이 아주 독하신 분들이거든요. 아, 저도 봐서 압니다. 예. 아, 그 행동력은 짱입니다. 네. 예, 그분들이 8군데의 교회를 돌면서 피켓 시위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분들이 설 자리를 다 잃게끔 만들어 버렸고요. 네. 그렇게 당해도 사실 싸죠. 예. 상당히 그 고초를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래서 그분들 중에 5분이 네. 5분이 평신도 행동연대에 대해서 또 사회법에다가 그 명예훼손으로 소를 제기합니다. 아니 소송을 걸었다는 얘기인 건가요? 예, 예. 본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래가지고 역으로 또 명예훼손을 걸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네. 그분들의 변호를 다 맡은 곳이 다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예. 아, 로고스 하면 또 제가 아시는 분이 거기서 열심히 변호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예, 있는데 우리가 MS 다 알고 있는 분들이고요. 그렇죠. MS에 계신 분이 로고스는- 로고스에 계시죠? 예, 김하나 목사와 관련된 소송을 다 도맡아고 있는 로펌이죠. 아, 예. 그렇습니까? 근데 신기한 거는 그 네네. 8분의 소속 교회가 서울, 포항, 대전, 전국 각지에다 흩어져 있는 분들이거든요. 전국구네요. 예,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데 법률 대리인은 로고스를 택했다. 아, 온리원. 오니원. 로고스. 예, 뭔가 좀 이상하죠. 네, 그러네요. 근데 그 중에 5건 중에 이미 3건은 무혐의 처리로 끝났고요. 아, 무혐의 처리로. 예, 2건은 최근에 그 이뤄져가지고 아직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뭐 결론은 좀 뻔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무혐의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예.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모렴치하게 평신도 행동연대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는 등 아직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이미 사회 여론이나 네네. 교계에서는 이분들은 심각하게 매장을 당했다고 봐야죠. 아, 아무튼 뭐 여러모로 평신도 행동연대에서 정말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음답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잘 마무리해서 별일 없이 꾸준히 또 평신도로서 할 역할을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교회 교인들이 옛날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네. 아마 재판국원 15분들은 판결만 대충 하고 끝내면 다 묻혀질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재심을 앞두고 있는 재판국원 15분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든 교인,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신중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셔야 될 것입니다.
네, 지금 조병일 집사님께서 좋은 얘기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교인들이 예전처럼 뭐 목사님 말이라면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좀 더 냉철한 판단력을 갖고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재판이 남았는데요. 정말로 공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재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8인의 최후 정말 재밌게 들었습니다. 아, 최후가 좀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해피엔딩이 아닌 새드 엔딩으로 끝나네요. 네,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고요. 교계와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켜서 정말 자숙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숙을 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다 보니까 정말 권성징악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각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조병길 집사님 모시고요. 총회와 노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특별한 인터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서울 동남노회가 사고노회로 지정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서울 동남노회 서기 맡고 계신 이용영 목사님 모시고 오늘 서울 동남노회 사태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목사님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서울 동남노회 서기 직무대행. 서기 직무대행이시군요. 완전한 서기는 네. 아니고 그날 예. 노회가 좀 어지러워서 네. 일단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용혁 목사입니다. 예. 오늘 바쁘신 가운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기사를 보니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 금식을 또 하셔가지고 지금 예. 몸이 많이 지금 상해 계시고 힘드실 텐데 지금 어떠셨나요? 금식 하셨을 때? 금식 오랜만에 하니까 머리도 아파오고 어질어질하고 예.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뭐 한 두 끼 먹고 나니까 좀 힘이 좀 났습니다. 예. 정말 물론 이 3일이라는 금식이 길진 않았습니다만 그 금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마지막으로 가는 마지막 그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태가 그만큼 위중하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바로 이어서 동남노회 사태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노회 상황은 총회 임원회가 3월 12일 날 서울 동남노회를 이제 사고노회로 지정을 했고, 그리고 작년 12월 12일 날 수습정권위원회를 이제 파송한 그런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이제 가져오게 된 데는 2018년 10월 30일 서울 동남노회 75회기에서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김동훈 목사, 어기식 장로를 부노회장으로 선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삼원 목사가 이제 이 선거에 대해서 선거 무효 소송, 그 다음에 당선 무효 소송, 이 두 개의 소를 총회 재판국에 제출을 했습니다. 먼저 이 두 개의 소가 사실은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선거 무효 소송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해서 제기하는 거고, 당선 무효 소송은 제가 알기로는 당선자의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건데, 당선 무효 소송은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두 개의 소를 다 지금 소를 제기했습니다. 네. 이제 재판이 이제 진행 쭉 되어지고 있었고, 3월 12일 날 이제 원래 재판이 진행되는 날이었는데 그 한 3일 앞서서 금요일 날 3월 8일 그 전주 금요일 날 두 개의 소를 다 취하를 했어요. 네. 그리고 12일 날 재판국은 원고가 소를 취하했으니 이제 이 재판은 종결 처리해서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취하 이야기를 듣고 또 그다음에 그럼 자연스럽게 상식적으로 이제 이게 종결 처리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선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당연히 김수원 목사 노회장, 나머지 선출 임원들이 다 이제 임원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임원회가 사고노회로 규정을 하면서, 그리고 그 규정 이후에 이제 뭐라고 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임원 선거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이제 원래 상태로 이렇게 되돌려 놓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서 잠깐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같은 이제 일반 이제 평신도들이 보기에 예. 노회와 총회의 관계를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노회에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노회가 아니라 이제 우리 통합총회 67개 노회에서 예. 일반적인 경우에 신임 노회장이 선출이 되면 총회에 뭐 인준을 받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습니까? 예, 그냥 총회와 노회는 독립적이라고 보면 네. 됩니다. 상하 관계라기보다는 독립적인 관계로 보는 게 더 예, 낫다. 예. 왜냐하면 노회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거지. 만약에 노회장을 선출했다고 해서 뭐 총회의 결재를 뭐 예. 허락을 뭐 이런 절차가 없고요. 저희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옛날에 조선시대 때 새로운 왕이 이제 등극을 하면 명나라에 가가지고 신고하는 것처럼 그런 걸로 좀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네,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독립적입니다. 그러니까 노회에서 그냥 선거 끝나고 또 당선되면은 그걸로 그냥 끝. 그렇죠. 왜냐하면 노회장 선거에 관한 거를 총회가 규정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예. 헌법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고 예. 노회가 상황에 맞게 절차 말하자면 선거 방법을 노회가 만들어서 예. 노회가 운영하는 거예요. 그 노회 안에서 그 선거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는 있으나 그렇죠. 총회가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번 사건을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하면 김수원 목사께서 노회장으로 선출된다면 그걸 가지고 남상훈 목사가 소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옳든 그르든지 간에 하여간 소를 제기했으니까 노회 안에서는 분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남상훈 목사가 다시 소를 취하했다는 그 자체만을 보고 보면 이젠 노회 안에서 분쟁은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분쟁을 총회 재판국에다가 이제 소를 제기할 수는 있죠. 그럼 이제 그렇죠. 재판의 판단을 받아보면 되는 거죠. 예, 그러나 이제 소취하가 됐기 때문에 예. 그 재판의 과정도 이제 뭐 물어볼 것 없이 이제 조종결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아무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이의 되는 제기 거예요. 기간도 이제 이런 문제는 기한을 정해놨거든요. 예. 20일로 기한을 정해놨기 때문에 20일이 훨씬 지났잖아요. 예. 총회 임원회가 거기에 개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지금 총회 임원회가 하고 있는 행동은 월권으로 보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총회가 노회의 상급 기관이기 때문에 노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총회가 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통상적인 그 관례와 또 문화 그 다음에 지금까지의 노회의 독립성을 생각했을 때 지금 총회가 하고 있는 행동은 상당한 월권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염려스러운 거는 이렇게 이제 총회가 노회에 개입, 뭐 간섭하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103회 총회 역사에 이제 아마 전무후무한 일이 될 것 같고 네. 또 이제 염려가 되어지는 건 노회가 뭐 분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럴 때마다 총회가 이렇게 뭐 직권으로 개입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선례를 남기는 것 아닌가 싶은 우려가 아주 큽니다. 지금 분명히 총회는 노회의 상황에 대해서 월권을 하고 있는 걸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조금 아까 이제 말씀 제가 좀 잠시 좀 끊었습니다만 사고 노회의 부당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그 노회의 사고 여부가 우리 헌법 시행규정 제2장 정치 제33조 교회 및 노회 수습 그 5항에 7위회의 사고 여부는 노회장의 임기 만료 후에도 합법적으로 후임 7회장에 선출되지 못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임 7위장이 후임 노회장에 선출됐는지 여부가 대단히 중요하고 또한 선출이 됐으나 또한 이제 노회장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로 분란이 생겨서 노회장이 노회장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수조권회를 파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에도 그 2항에 보면 노회의 의례가 있고 일단은 노회의 의례가 있어야 수조권을 파송할 수 있는 거예요. 사고노회로 규정하고. 그런데 지금 사고노회로 규정도 안 하고 규정은 2019년 3월 12일 날 했다고 얘기하고 수수정권위원회 파송은 2018년 12월 12일 날 뭐 파송했단 말이죠. 순서가 꼬였죠. 안 맞는 거죠. 예. 그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지난 75회기 노회 끝나고 나서 명성 지지자 측에서는 계속해서 사고 노회 지정, 수습정권위원회 파송 뭐 계속 요구해 왔던 거잖아요. 그 맥을 지금 총회위원회가 같이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염려가 지금 되는 거죠. 지금 사고 노회로 규정할 이유가 없어요. 예, 없는 것도 예, 없는 없는 거지만 거죠. 절차상으로도 지금 큰 한타를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총회가 사고노회로 지정한 이유가 뭐냐라고 이제 근거가 뭐냐라고 저희가 계속 물었더니 그 이제 세 줄 딱
그 답변서 온 거 그걸로 딱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저희가 계속 물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거냐 아니면 그거 외에 또 다른 문제냐 그랬다면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차상의 문제는 저희가 볼 때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그 정도 절차를 지켰다고 하면 물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다라고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절차상의 문제를 대부분 다 밟고 점검하면서 갔거든요. 말하자면 소집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계획 선언을 했고 예. 회무가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산해를 시켰단 말이죠. 일단 이 산해가 일단은 우리 이제 회의 진행상 안 맞아요. 우리 그 장로의 회의 규칙, 보통 회의 규칙에 산해라는 단어가 제가 검색해서 알아보게 딱 한 번 등장해요. 이게 언제 등장하냐면 소집을 했어. 안 모였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개 종족수가 안 되는 거죠. 소집을 했는데 사람들이 안 모이면 안 모인 사람들, 그것도 좀 모인 조금 사람들 다시 흩어졌다가 다시 재소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회 선언이 안 되고 소집했는데 사람이 안 모였어. 그럼 산해시킬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일단 그날은 개회 선언을 했어요. 정상적으로 했어요. 예, 이미 정족수가 이미 제적 가반수가 다 통과됐고 그리고 회무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었거든요. 그 회무를 진행하면 산해를 못해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그 회의이기 때문에 단어 용어가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산해는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단어인 건 맞지만 예. 저도 영상을 봤는데 그 고대근 목사의 의도는 폐회였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더 큰 하자가 있는 게 폐회는 반드시 폐회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그 명정의 TV에도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만 그 5분짜리 영상 편집한 걸 보면 봤어요. 예. 폐회 동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대근 목사가 약간 좀 화난 듯이 그날 마지막 발언자가 폐해 동의까지는 했어요. 폐회 동의했습니까? 근데 재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 그거를 물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사회자가 절차니까. 사회자가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물어야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 절차가 없이 그냥 산해를 선언하고 갔기 때문에 그건 이제 아무 의미가 두 없어진 가지 하자가 거죠. 있는데 단어를 폐회가 아니라 산해라고 썼던 건 중대한 하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의도가 폐회라는 의도였다 하더라도 폐회 동의를 묻는 절차가 없었다는 건 없었다는 엄청나게 거죠. 중요한 거예요. 예, 그거는 뭐 그렇게 이게 만약에 용인된다 그러면 모든 회무를 사회자 마음대로 끝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사회자가 불리한 상황이 되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마음대로 끝낼 수 있다. 그건 회의가 그렇죠.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뭐 교회가 아니라 일반 회사든 어디든지 간에 회의라는 건 반드시 동의를 얻고 끝내야 되거든요. 그날 이렇게 토의가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예. 토의가 진행이 되면 정해도 못해요. 못하죠. 네, 회의도 예. 못해요. 왜냐하면 그 안건을 끝내야 되거든요. 예. 그건 우리 회의 규칙에도 있어요. 예. 말하자면 제 28조 우리 그 장로의 회의 규칙인데 의안 토의 중 발언 중이거나 투표 진행 중 아니면 토의 중이거나 투표 진행 중에는 정회 또는 폐회 시간이 되어도 그 의안 토의 또는 투표가 끝날 때까지는 정회 또는 폐회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 28조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의장 문제 가지고 여러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그 토의하는 중에 뭐 폐회를 한다거나 폐회도 안 되는 거고 산해는 더더욱 안 맞는 안 맞는 예, 거예요. 그렇게 되는 자, 일단 그렇게 돼서 그게 폐회든 사회든 안 됐기 때문에 계속 회무 중이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회무 중인 거죠. 회무 중인 거고 혼란은 분명히 발생을 했습니다. 혼란이 발생했고 그때까지는 그래도 뭐 그런 혼란은 아니었고. 근데 어쨌든 그때부터 시작해서 신임 노회장이 그렇죠. 선출될 때까지 혼란은 분명히 있었던 건 맞아요. 네, 근데 맞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재석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예,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불만이 있을 때 퇴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대한 자기의 의사 표현이거든요. 네. 재석을 하느냐 회의장을 빠져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의사 표현 중에 하나인데 영상을 보면 대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명성교회 목사 장로님들 다 앉아 계세요. 그 의미는 그 회무는 계속 지속성을 가지고 연장되고 있다라는 의미로 봐야 되는 거죠. 저희도 그렇게 봅니다. 예. 의장의 자리를 이탈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새로운 의장을 선임하면 되는 거예요. 예. 예, 새로운 의장 선임 방법은 뭐 우리 회의 규칙에 있으니까 그러면 전 노회장 중에 한 분을 이제 의장으로 선임하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엄대원 목사를 새 의장으로 선임을 한 거고 네. 그리고 이제 회무를 계속 이어가는 거죠. 네. 그
회장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3월 13일 날 선거무효 소송 인용 판결이 났으니까 그걸 집행하는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예. 또 그것부터 제일 먼저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을 노회는 임원 선거가 제일 앞에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제일 먼저 해줘야 되니까 그 안건부터 이제 물은 거죠. 예, 근데 그 묻는 절차는 의장이 하는 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장이 하는 거니까 이제 공천위원회를 소집시켜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이제 뽑고 그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하여금 그걸 집행하도록 한 거죠. 그걸 엄대원 목사가 집행을 한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김동원 목사나 어기시 장로님 두 분을 분회장으로 추대를 한 거고. 물론 이제 그 부분은 작년에 우리가 73회에다 선거를 해서 선거가 끝난 상태였기 끝난 때문에.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화합 차원에서 이분들 다 다시 재추대해서 같이 가자라고 이제 해서 이제 가부까지 다 묶고 통과를 시킨 거죠. 이제 그러는 와중에 혼란이 더 이제 거칠어져서 근데 그게 혼란이 왔다는 거에 큰 의미를 좀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성 측에서 그 혼란을 조장한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지금 회무의 절차가 정상적이라는 걸 이분들이 육감적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이대로 혼란을 조장하지 않으면 이 회무대로 가면은 정상적인 노회장 선출이 된다라는 걸 그분들도 안 겁니다. 예. 그래서 혼란스러운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그 혼란을 조장했어요. 마이크를 뺏는다거나 불을 끈다거나 현수막을 내린다거나 그런 아주 그 혼란스럽게 보이는 거를 분위기를 만들었거든요. 심지어 그 영상에 보면 노회원이 아닌 명성교회 집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정말 심각해요. 예. 왜냐하면 집사는 노회 장소에 들어올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회의장 바깥에서 범을 수는 있어도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전 지금까지도 의문인 게 명성교회 집사님들이 문을 단속하고 있었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명성교회 교인들이 보면 낯익은 얼굴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노회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죠. 예, 이거는 되게 심각한 위법 사항이고요. 경찰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안전 유지를 위해서 경찰은 올 수 있고요. 그거는 그래서 경찰이 그 중후반부를 넘어가면은 명성교회 측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명성교회 측 사람들도 지금 이대로 회무가 진행됐을 경우에 김수호 목사가 정상적으로 노회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날 뭐 이름 밝혀도 되나 모르겠네. 어쨌든 땡처리 할 겁니다. SB 처리. 저기 명성교회 그 권 장로님이 그날 발언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 상황이 얼마나 진지하게 진행이 됐는지 손을 들고 의장 할 말 있다고 발언권 달라고 의장이라고 부를 만큼 사실 그날 회무는 정상적이었어요. 엄대용 목사님한테 의장이라고 부르죠. 그러죠. 예, 그게 권혁의 장로님이고 예. 삐처리 할 겁니다. 그 뭐 영상에 다 나와 있어요. 예, 영상에 다 있습니다. 예, 그날 사실 명성 측 다른 노회원들이 아니고 명성 장로님하고 뭐 일부 집사님들하고 그 강단을 그렇게 전거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혼란스러울 상황이 아니었다고. 왜냐하면 그날 이제 신임 의장을 선출해서 회무를 진행하려고 할 때 다 들어가 앉는 부직이었거든요. 화면을 보시면 다 이렇게 딱 이제 뭐 나가시면 나가시고 의장 새로 뽑아서 회무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다 들어와서 앉는 분위기였는데 이제 공천위원회 공천위원장 모이고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임하고 하는 과정에 이제 앞이 혼란스러워진 거고 다 거기는 죄송합니다 명성 분들만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비대위도 나가서 이제 뭐 카바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장의 분위기가 혼란스러웠다고 해가지고 그 날의 모든 결론들이 불법이냐? 여러분 국회를 생각하셔야 돼요. 국회는 싸움박질하는 걸로 영상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통과된 법안을 우리 안 지킵니까? 지킵니다. 그러니까 회의장은 혼란스러울 수 있는 게 정상일 수 있어요. 물론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회무 장소가 시끄럽다는 것에 별로 보기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결론이 불법이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불법이라 그러면 대한민국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국회를 보십시오. 예, 그렇게 야당과 여당이 싸우면서 결론을 맺은 걸로 이 나라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날 동남노회 회의장에서 일어났던 혼란은 명성 측에서 조장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분명히 혼란이 있긴 있었지만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날에 얻어진 결론이 불법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그 목사님과 말씀을 나눠보니까 지금 동남노회 그 작년 가을에 그 선거 과정이 얼마나 그 명확하게
그 적절했었는지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보시는 분들이 잘 납득과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아까 이제 단식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단식하시는 동안에 많은 분들을 만나셨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을 만났고 또 어떤 얘기가 있었나요? 감사하게도 단식하는 중에 사무총장도 뵙고 예. 그 다음에 총회장님도 뵙고 서기 목사님은 뭐 슬쩍 지나가시고 그러셨는데 감사하게도 노 회장님께서 총회장님 지나가실 때 인사를 드렸더니 총회장님께서 마치 이제 할 말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노 회장님 저쪽 한쪽 구석에 가서 한 1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이 얘기 해도 되니까요? 예? 뭐, 예. 사진도 다 있는데 뭐 예. 얘기를 많이 나누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예. 뭐 그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날은 저희가 공식 입장을 총회 임원회에 접수를 시켰어요. 그날 우리 입장문 그래서 사고노예를 좀 철회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도 드렸고 그 다음에 수습정권위원회는 더욱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습정권위원회는 노회장이 있는데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회장이 지금 선임됐으니 수습정권위원회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취지의 이제 입장문도 드렸고 예, 그리고 사실 그 2박 3일 동안 단식, 금식하면서 감사한 건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어요. 한 30여 분 다녀가셨는데 우리 노회원들도 응원 지지 발언을 많이 해 주시고 다녀가시기도 하고 또 뭐 우리 같이 예정연대 하시는 분들도 많이 다녀가셔서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었지 오히려 예. 그 사무 우리가 이제 그 총회장님께 그 철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날 서기 목사님 사무총장님한테 이제 건네 들은 얘기 중엔 아마 어렵지 않겠냐 이제 이런 얘기하고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하려고 하는 건 임원회나 수정원회 다 똑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 말씀의 진위 여부는 나중에 또 어떤 결과가 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회 임원회 입장에서 어쨌든 사고 노예 지정이라는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거를 처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총회 입장에서 그거를 내린 것 자체가 하나의 주요 단계에는 자존심 문제도 있고 권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그 근거, 왜 잘못된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총회 임원회를 탓하기보다는 그게 결정적으로 영상에 하자가 있는 걸 보내줬거든요. 아 맞아요. 예, 그거를 갖다가 지금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영상 잘못된 영상, 그러니까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으로 추대되고 그다음에 동의를 얻는 과정이 빠져 있는 영상을 본 총회라면 이거는 절차적인 하자가 있을 거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의도한 명성치기 잘못인 거고요. 만약에 그런 그 과정 때문에 생긴 결정이라면 총회 임원회는 지금 그거를 인지하는 즉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거는 자존심의 문제도 아닌 것 같고요. 그 권위의 문제도 아닙니다. 근데 명백하게 하자가 있다는 거를 다시 저희가 이제 정확한 영상으로 보여드렸고 그거를 인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단시간 내에 처리하지 않게 되면 그때는 총회 임원회가 책임이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지금 명확한 출구가 있을 때 빠져나오시는 게 좋고요. 그 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져나오지 않게 되면 그때는 역사에 이상하게 기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그 동영상 원본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저희도 한 15일 정도 지난 다음에 원본을 받았고 그리고 그 원본이 총회 임원회에 보고된 원본이다. 저희도 연락을 그렇게 받았어요. 근데 그 원본을 저희도 쭉 살펴보면서 그게 설마 편집됐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2대의 카메라가 찍는 거니까. 근데 그날 그 장면을 찍은 말하자면 이제 뭐 이게 스마트폰이나 이런 카메라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돌려보니까 결정적인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다른 사람들 뭐 이제 카메라에서 해 보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 말하자면 김수원 목사 승계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집행을 해야 되는 그 과정을 처리해 버리고 이렇게 2대의 카메라 다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 놀랐죠. 나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원된 영상을 사실 사고노예 수습 정권위원회 그 모이기 전에 저희가 보낸 거로 알거든요. 그럼 그걸 봤으면 정확한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봤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 나누는 영상은 명정희 TV에 서울 동남노회 사고 노회 지정 반박 영상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고요. 5분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지금 목사님 말씀하셨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명성 측에서 누락을 시키고 총회 임원회에 보냈습니다. 이 되게 악질적인 행위라고 저희는 그렇죠. 보고요. 되게 유치하면서 좀 저질스러운 행위가 아닌가 저희는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시 복원된 걸로 해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총회 임원회가 인지를 하고도 이 사고노회 지정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마무리로 갈게요. 예. 앞으로 그 신임원회는 어떠한 각오와 어떠한 행동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은 일단 요구사항을 다 명확히 전달했는데 사고노회 지정을 처리해 주십시오. 수습정권위원회 해체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저희들의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수습정권위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런지 저희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임원회가 어떤 입장을 취할 건지.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입장문을 보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주겠죠. 예. 그 답을 좀 보고 방향을 좀 정하려고 좀 생각 중에 있고요. 예. 저희들은 그냥 사고노회 처리하고 수습정권위원회가 노회 정상을 위한 수습정권위원회인데 그러면 신임원 그냥 인정해주면 뭐 인정할 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주면 서울 동남노회 사고노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노회원들끼리 뭐 싸우는 것도 아니고 명성교회 하나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명성교회는 나중에 명성교회 수습정권위원회를 보내든지 아니면 우리가 의뢰해서 총회가 파송하든지 이러면 명성교회 문제는 해결되는 거고 노회가 문제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신임원들이 활동하면 뭐 이 사실은 이 노회 문제는 그냥 정리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자꾸 힘들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어쨌든 저희 명성교회로 인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다시 한번 그 송구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저희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두 가지만 좀 뭐 부탁을 좀 하고 싶은데 지금 그 노예 분립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지금 노예 안에 몇 가지 얘기가 아직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꾸 분립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노예가 이렇게 분립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교회가 노예원들끼리 막 싸워서 그 정말 같이 못 지내겠다고 하면 뭐 분립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여러 교회 문제도 아니고 한 교회 문제란 말이죠. 한 교회 문제만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이거를 왜 노예 분립까지 끌고 가는지. 그리고 사실 지금 명성교회 건은 재심의 건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재심의 건 결과를 보고 그 다음 행보를 취해도 되는데 지금 마치 뭐 노예 안에 대단히 큰 싸움이 있어서 노예원들끼리 뭐 하나가 못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가는데 실제적으로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 그 단식할 때도 금식할 때도 명성교회 장로님 여러 분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반갑습니다. 그러고 아이 목사님 왜 이런 고생 하시냐고 뭐 이러면서 웃음도 지나가거든요. 법리적인 문제는 법적인 문제로 판단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 저기 마음 상하거나 그럴 일 없고 좀 힘들지만 뭐 커피 마시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고 하면 다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 노예 분립 얘기는 제가 보기엔 가당치도 않은 얘기고 너무 나간 거예요. 예, 너무 지금 나가는 얘기고 저희 노회가 관계가 상당히 좋아요. 예전부터 좋았어요.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는 노회입니다. 통합 내에서도 상당히 좋은 재밌는 노회라고 노회예요. 얘기가 뭐 나오더라고요. 문제 없어요. 근데 자꾸 이거를 노예 분립이니 뭐 노예원들 간에 뭐 무슨 문제가 있느니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지금 뭐 이 하나 문제 가지고 뜻이 다르지만 그러나 이게 재심의 문제가 판결되어지고 나면 얼마든지 서울 동남노예 노예원들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또 뭐 그 어려우면 또 열린 마음으로 또 그렇게 만들어 가야죠. 그럼요. 예, 그게 또 우리들 자세지. 그 옛날에 또 법리 가지고 싸웠다고 뭐 평생 등지고 살 것도 아니고. 네, 저희들은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노회는 다 대할 거고 노회 분립보다는 하나 되는 게 훨씬 더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다툴 때 다투더라도 그렇죠. 하나가 돼야죠. 끝나고 나면 예. 또 악수하고 그럼요. 밥 먹으러 가자 그래야지. 그거를 또 맞습니다. 예. 그 외에 또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또 같이 활동하시는 예장연대, 또 새신년, 새교목 한번 또 격려의 말씀 한번 해주시죠. 사실 처음 시작하려고 시작한 일도 아니고 어쨌든 이제 73회계 노예가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건 아닌데 어떻게 노예 규칙까지 어겨가면서 또 헌법까지 어겨가면서 저럴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 노예 안에 젊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일에 지지해 주셔서 저희는 사실 힘을 많이 얻죠.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단체에 좀 감사하다는 마음을 드리고 사실은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벌써 1년 반 동안 이 담임 목사가 개그에서 우리 신방도 하고 뭐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들이 좀 본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어쨌든 도와주시는 분들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한번 좀 드리고요. 이게 마무리될 때까지 좀 흔들림 없이 좀 지지해 주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용용 목사님 말씀 들어보셨겠지만 총회 임원회의 서울 동남노회 사고 노예 지정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다시 한번 강력히 처리할 것을 요청드리고요. 영상으로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명정이 TV에서 동남노회 사고노예 지정 반박 영상 5분밖에 안 되는 거 꼭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1부, 2부, 3부 좀 긴 시간이긴 한데요.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4화, 5화 계속해서 저희가 준비할 건데요.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요. 늘 파이팅 외칠 수 있도록 저희에게 기도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 외로운 싸움이기도 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좀 힘이 많이 듭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무엇보다 홍보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이 중요합니다. 구독을 해야 또 이게 많이 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인데 정말 믿음이 꺾이지 않게 명성교회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4화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